대통령의 글쓰기 이야기 셋 13번 말과 글은 시작이 절반 첫머리 시작 방법 1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과 글의 성패는 첫마디, 첫 문장에서 판가름 난다. 거꾸로 얘기하면 출발해서 실패하면 독자와 청중은 떠난다. 그런 점에서 글의 시작은 유혹이어야 한다. 치명적인 유혹이면 더욱 좋다. 그러나 쉽지 않다. 시작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글이 밥이 되는 전업 작가에게도 그렇고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에게도 그렇다. 왜 그럴까? 긴장하기 때문이다. 긴장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다. 첫째는 눈이 높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글쓰기가 아닌 글짓기를 하려고 한다. 글짓기는 농사짓기와 같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욕심을 버리자. 나중에 고친다는 생각으로 일단 쓰고 보자. 시작하는 용기가 글쓰기의 첫걸음이다. 다른 하나는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검열한다. 이렇게 쓰면 남들이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럴 사람 없다. 설사 있더라도 나중 일이다. 머릿속에 빨간펜 선생님을 지우자. 노무현 대통령은 늘 의례적인 시작을 피하려고 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시작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김대중 대통령은 격식을 갖춘 출발을 선택했다. 어느 쪽을 택하건 글 쓰고 말하는 사람의 자유다. 그러나 그 자유는 시작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소감에 대해서 기쁘다든가 영광스럽다든가 반갑다든가 이런 말로 그 자리에 참석한 소회를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두 대통령 모두 자주 썼던 서두였다. 하지만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대통령은 영광스럽다는 등의 표현은 쓰지 않는다. 개인적인 인연이나 에피소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간혹 썼던 방식이다. 2003년 10월 서울 YMCA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의 서두 연설이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YMCA 회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독교인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항상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연설하셨습니다. 행사 장소에 대한 의미 부여에 대해서 행사 장소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소감을 밝힌다. 2005년 12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축사를 남겼다. 문화전당이 들어서게 될 이곳 금남로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겸양에 대해서 자기가 말해야 할 순서에 앞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개말을 받아서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순발력이 있어 보이고 자연스럽기도 하다. 관계자에 대한 감사 표시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다. 아낌없이 칭찬했다. 누군가를 언급하는 것, 즉 거명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말과 글에서는 엄청난 칭찬이다. 의표를 찌르는 시작에 대해서 뜬금없이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일종의 충격요법이다.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강렬한 첫마디는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다. 질문으로 시작에 대해서 긴장감을 높이고 말하는 사람의 부담을 청중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청중을 자기의 연설이나 글 안에 끌어들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최근 사건 및 뉴스 언급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일에 관해 언급한다. 이것은 널리 쓰이는 방식이다. 2005년 4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에서 노 대통령은 먼저 산불로 인해 낙산사가 크게 훼손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라고 시작했다. 통계 자료 제시에 대해서 자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통계 수치를 나열하고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시작에 대해서 다소 서툴더라도 계산되지 않은 솔직함과 멋쩍은 표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치장된 수사와 형식적인 말보다 훨씬 반응은 좋다. 이런 자리 처음입니다.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합니다. 많이 떨립니다. 이렇게 첫마디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 다음 말이 훨씬 수월해진다. 듣는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의 편이 된다.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를 얘기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혹은 결론부터 얘기한다고 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을 얘기한다. 친절하고 안정감 있는 방법이다. 특별한 연출도 필요 없다.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하면 된다. 유익 강조에 대해서 내 글을 다 읽었을 때, 내 말을 끝까지 들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지를 서두에서 알려주는 것이다. 글쓰기에 관한 오늘 내 강연을 다 듣고 나면 적어도 글을 쓰는 것이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호기심이 집중도를 높인다. 정의에 대해서 명제 형태로 자신이 글 속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그 자체가 서민생활입니다. 이어받기에 대해서 연설의 경우 앞서 발표하신 혁신 사례 하나하나가 모두 귀하고 값진 성과들입니다와 같이 앞 프로그램을 적절히 반영해서 자연스럽게 시작한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뒤에 얘기하는 사람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앞서 얘기한 사람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속담이나 격언 인용에 대해서 이때 인용하는 내용은 본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암시를 줄 수 있는 것이 좋으며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침묵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침묵으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말을 하려고 단상에 오른 사람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중을 응시할 때 집중도는 최고조에 이른다. 그래 첫머리를 찾는데 막막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방법을 제안해 본다. 국가기록원 사이트에 가보라. 대통령의 과거 연설문을 모아놓았다. 또한 청와대나 총리실 홈페이지에도 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연설문이 올라와 있다. 대통령 연설문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행사가 망라되어 있다. 자기가 쓰고자 하는 유사한 계기에 대통령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참고해 보라. 분명히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